사랑의 온도. 내가 왜 좋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정말 예쁘다고, 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내가 정말 예뻐? 내가 왜 좋아? 그 짧은 말이 나를 참 아프게 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예쁘다는 말을 듣고 행복하기에 앞서 의구심을 가질까? 이 사람은 대체 어떤 몹쓸 사랑을 겪어왔으면 좋아한다는 진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어 할까? 그 짧은 말이 나를 다짐하게 했다. 나는 오늘부터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른 아침부터 잘 잤냐며 새벽에 안부를 묻고 예쁜 하루 보내라며 하루의 행복을 빌어주고, 밤이 되면 오늘 하루는 뭐 하며 예뻤냐고 하루의 안부를 물으며 매일 예쁜 꿈을 꾸며 잠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루를 빈틈없이 사랑해줘야지. 그 짧은 말이 다시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솔직히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이 사랑이 평생이 될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먼 훗날 비록 헤어지게 되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는 사랑이라는 진심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있는 힘껏 사랑해야지. 먼 훗날 나를 떠올릴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라는 추억이 남도록. 좋아할수록 아이가 된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머리로는 어른스러워지고 싶은데 마음은 자꾸 애가 되는 것 같다. 괜히 작은 것에도 질투나고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로 했다. 오늘따라 달이 참 예쁘기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창밖의 달을 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것까지 함께하냐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번 헤어진 적이 있다. 그런데 헤어지고 문득 든 생각은 우리는 같이 꽃구경, 불꽃놀이 한 번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 작아 보일지라도 같이 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제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예쁜 달을 보니까 당신이 생각난다는 지금의 내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다. 보고 싶다고, 함께 하자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좋아했지만 싫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헤어지고 이렇게 아파할 거면 뭐하러 먼저 헤어지자고 했냐고. 그래, 헤어지고 나서 지금도, 심지어 헤어지자고 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했어. 근데 싫었어. 연애를 하는데 혼자 사랑하는 듯한 외로움도 싫었고, 매일 불안한 감정 속에서 사는 것도 싫었어. 근데 가장 싫었던 것은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 과정이, 그 과정 속에서 갈수록 작아져가는 내가 참 싫더라. 그래서 그 사람 괜히 마음은 없지만 딱히 헤어질 이유가 없기에 나랑 사귀는 것 같아서, 그런 관계도 사랑이라고 믿는 내가 참 안쓰러워서, 좋아했지만 싫어서 먼저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지난 계절이 그리운 것처럼. 헤어질 때 내가 그랬잖아.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서 나도 노력해 봤거든. 너보다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최소한 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봤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너와 이 점이 닮았네. 저 사람은 너와 이 점이 다르네. 하며 너를 떠올리게 되더라. 그래, 물론 너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었어. 근데 나는 자꾸만 너를 찾게 되더라. 그래서 너와 다시 사귀고 싶은 거냐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너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그 시간 속에 너와 내가 참 좋았었나 봐. 그러니 아프지만 아직도 이렇게 추억하는 거겠지? 너는 지금 어때? 너도 가끔은 내 생각을 해? 매일은 아니어도 너도 아주 가끔은 나를 떠올릴까? 물론 헤어질 때는 참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 여름에는 그 추웠던 겨울이 그립고, 겨울에는 그 더웠던 여름이 그리운 것처럼, 그렇게 너도 가끔은 내 생각을 할까? 이거 진짜 아파서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잔인한 거 아는데 너도 한 번 정도는 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도 조금은 아파해줬으면 좋겠어. 이별이야, 어쨌든 너도 나와 만나며 한 번 정도는 진심이었다면 이렇게 조금은 아프며 나를 떠올려 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도 너를 떠올리면 아파. 너는 어때? 너와는 다른 마음. 헤어지던 날 내가 그랬잖아. 약속 장소에서 누가 먼저 기다리는 것, 또 연락에서의 답장 속도가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늦을 때마다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부담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나랑 새로 만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를 더 보고 싶어서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거고, 항상 내 연락을 기다리다 보니까 휴대폰을 자주 봐서 답장이 빠른 거래. 오히려 이 사람은 나한테 부담 갖지 말래. 나한테 무엇을 바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단지 자기가 나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말래.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바쁜 것도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그러더라. 바쁜데도 시간을 내는 게 사랑이라고. 놓는 것에 더 큰 사랑과 용기가 필요했음을.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놓아준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참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저랑 헤어져야 행복할 것 같아서 저는 이미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은 그 사람을 보고 저는 그 사람에게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의 평범한 대화조차도 행복한데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대요. 왜 붙잡지 않았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사랑하면 붙잡게 될 거라고요? 아니요.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에 더 큰 용기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 사람에게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알까요? 이런 제 사랑을.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그리운 추억으로 남더라. 여자친구랑 같이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도 보고 배고프면 같이 배달의 민족 어플로 뭘 시킬까 고민하다가 같이 시켜 먹고 졸리면 팔베개도 하며 한숨 자고 가끔은 꼭 특별했던 것보다는 이런 일상적인 추억들이
그립기도 하더라. 헤어지기 전에는 미처 몰랐다. 나란히 길을 걷던 그런 아주 일상적인 추억이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순간이 될 줄은. 그리고 그런 일상 속의 평범한 추억들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때로는 일상 속의 아주 평범한 순간들이 돌이켜보면 가장 소중한 추억이기도 하더라. 보고 싶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바빠도 시간 핑계 대지 않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사랑할 걸 그랬다. 만약 그 사람과 헤어지기 하루 전날 밤 그 사람에게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딱 한 번만이라도 물었었다면 지금의 관계는 달라졌을까? 그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는 이미 헤어졌는데. 그때는 왜 알지 못했을까? 나는 항상 무언가가 지나간 뒤에야 후회했다. 벚꽃이 지고 나서야 벚꽃 여행을 못 간 것을 후회했고, 떨어진 단풍잎을 보고 나서야 단풍 구경을 못 간 것을 후회했다. 만약 내가 벚꽃 여행을 갔고 단풍 구경을 했더라면 지난 계절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 모든 지나간 것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겠지. 마치 너와 헤어진 지금처럼 말이야. 딱히 사귀는 중에 사랑을 소홀히 하진 않았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못해준 것들이 참 많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참 아쉽더라. 그래, 지나간 것에 미련을 가져봐야 어쩌겠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지나간 계절들도 계절이 바뀌면 돌아오듯 너도 내 기다림의 끝에 돌아올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년의 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내가 다시 돌아와 준다는 희망만 있다면 이런 기다림도 견딜 수 있을 텐데 지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 내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때는 왜 알지 못했을까? 뭐든 때가 있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혼자 아파해야 한다는 것을. 어른스러운 이별. 어른이 될수록 이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다. 어렸을 때는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면 안 돼? 하며 매달렸는데 이제는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하며 애써 괜찮은 척 놓아주게 되었다. 이별에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언제라도 내 생각이 나면 나에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편히 놓아주게 됐다. 만약 상대방에게 그 후 연락이 안 온다 하더라도 헤어지고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를 못한 게 후회가 될 것도 같아서 항상 고마웠다는 말은 하고 관계를 정리하곤 한다. 이제는 서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마지막 순간이라도 좋게 간직됐으면 한다. 그 사람도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기까지 참 힘들었을 텐데 괜히 마지막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사실 연애는 서로의 마음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단지 내 마음 하나로 붙잡는 건 그 사람을 가둬두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놓아주곤 한다. 나는 헤어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잘해주고 더 이상 서로의 관계가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서로 편히 놓아주는 게 조금은 더 어른스러운 이별 같다. 사랑은 타이밍.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하곤 하잖아요. 괜히 고백했다가 차여서 친구도 못 되면 어떡하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한다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애인이 생긴다면 괜찮겠어요? 이렇게 가진 적도 없는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서 고백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고백하라고 말 그대로 애초에 가진 적도 없으니까 사실은 잃을 것도 없는 관계니까 고백을 하라고 친구로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훗날 애인이 생기고 그때도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면 알게 될 거예요. 차라리 그때 고백이라도 해볼 걸 하는 미련만 남음을. 어차피 연락이 끊기는 것은 같습니다. 한번 마음을 전달은 해보느냐 아니면 시도조차도 못 해보고 끝내느냐의 차이예요. 후회는 하되 미련이 남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사랑의 방어적인 자세. 지난 사랑에 받은 상처는 자신을 방어적으로만 만듭니다. 사람과 헤어지면 가끔은 상처를 받게 되고 저마다의 이유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죠. 아, 다시는 이런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하며 심지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다른 점들은 다 마음에 들어도 지난 사람의 가장 싫었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이면 그 순간부터는 같은 이유로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서 사랑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의 방어적인 자세가 자신을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모습만이 겹치는 것을 가지고 지난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방어적인 자세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주관적인 차이를 무시한 채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래,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조심하자. 나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합리화하는 일, 상대방의 입장은 듣지도 않은 채 생각하는 그릇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이런 분들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사랑의 방어적인 자세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당신이 받은 상처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도 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그리고 사실 사랑의 방어적인 자세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적당히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자신이 지난 사랑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건 막상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게 되고 그렇게 다 주어도 부족하다 느껴지는 게 사랑인걸요. 사실 사랑을 하면서 미리 이별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이별 후의 상황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이별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괜히 적당히 사랑하고 못해준 것에 후회하기보다는 있는 힘껏 사랑하고 또 헤어진다 해도 차라리 사랑한 만큼 아파하세요. 그런 과정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리라 전 믿습니다. 반복된 후회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사랑에.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마. 처음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쉽게 질려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재고 따지며 복잡하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솔직히 나도 그랬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애써 마음을 조절하든 안 하든 어차피 떠날 사람은 결국에는 떠나고 남을 사람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더라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진실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질려할 사람이라면 어차피 헤어지는 게 나아. 뭐하러 그런 관계까지 지키려고 혼자 노력해? 시작을 함께 했으면 과정도 함께 해야지. 서로 사랑을 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왜 그 연애의 과정을 혼자 고생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떠나보내. 그리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생각의 차이야. 그 사람들을 떠나보낸 덕분에 너는 더 좋은 사람과
더 좋은 세상을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봐.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너를 아프게 하지 마. 제발. 시기에 이르게 핀 꽃은 활짝 피기도 전에 시들기 마련이다. 솔로면 솔로인 대로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지. 굳이 솔로라고 자존감까지 낮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평소에는 못했던 자기만의 시간도 갖고, 친구들도 편히 만나고, 여유롭게 자기 개발도 하며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나를 가꾸며 사는 거지. 사실 연애를 한다고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장 연애를 못 한다고 너무 조바심 갖지 마. 너는 그냥 너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연애를 하느냐가 아닌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느냐거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그리고 처음 그대로의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 너는 아직 피지 않은 꽃이야. 당장의 외로움으로 자존감을 낮춰가며 뿌리를 썩게 하지 마. 그리고 말했듯이 서두를 필요도 없어. 시기에 이르게 핀 꽃은 미처 활짝 피기도 전에 시들기 마련이거든. 꽃은 활짝 피워야 아름답지. 또한 꽃이 활짝 피기 전까지는 꽃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없고, 너는 쉽게 시들기에는 아쉬운 꽃이야. 너를 어여쁜 꽃으로 여기고 소중히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서 너를 활짝 피웠으면 해. 괜찮아. 너 아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지? 하며 누군가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곤 하잖아. 너는 어때? 너도 요즘 많이 힘들지?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기분이 들고 그럴 거야. 너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할 거야. 또 가끔은 그런 너의 노력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할 거야. 너는 그럴 때마다 이미 고단한 하루에 지친 내 몸을 더 강하게 이끌고 나아가려 하겠지. 그렇게 매일 고단한 하루를 견뎌가겠지. 참 기특하네. 안쓰러우면서도 참 기특해. 그래서 적어도 나 한 사람 정도는 너를 다독여주고 싶어. 괜찮다고. 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싶어. 그렇게 나의 그늘에서 내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너의 그 축 처진 작은 어깨를 다독여주고 싶어. 이 작은 몸으로 이 힘든 세상을 견디느라 오늘도 수고했다고. 오늘 내 지친 하루 끝에 내 짧은 말이 너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 그냥 내가 힘들 때 나를 생각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감동일 거야. 힘들 때는 나에게 잠시 기대도 돼. 너는 아직 어리고 참 여린 사람이니까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드러내도 된다고. 울고 싶으면 울고 투정 부리고 싶으면 투정도 부리며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계속 더 노력하라고 부추긴다면 적어도 나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잖아. 괜찮아. 너 아주 잘하고 있어. 불행의 원인.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왜 나만 불행할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근데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이 불행이 본인의 불행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인지 아니면 그저 본인은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인지를. 정말 불행해서 그런 거라면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지만 단지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부터 불행을 느낀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우리는 행복을 꿈꾸기 전에 먼저 행복에 대한 마음가짐에 신경을 써야 돼.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타인의 삶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찾는 거야.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 너는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리고 만약 불행하다면 그 불행은 정말 내가 불행해서인지 아니면 단지 타인의 행복을 통해 느껴지는 불행인지를. 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해 보이는 것 말고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덤덤하게 살아가는 자세.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이 많을 겁니다. 직장 상사의 모진 말, 심지어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험담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당신은 스스로를 자책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덤덤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졌으면 해요. 덤덤하게 살아간다는 게 특별한 감정에 큰 동요 없이 살아가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게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은 적당히 흘려듣고 무시할 건 무시하며 덤덤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당신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는 겁니다. 당신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당신이 걷는 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혹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 정말 잘하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던 마음 그대로 당신 스스로를 인정하고 응원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괜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너지며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흔히들 마이웨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나아가며 조금은 덤덤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별을 통해 사랑을 깨달아갔다. 때론 연애를 통해 사랑을 배워가기보다는 이별을 통해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그저 아팠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별을 하고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픔의 감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난 사랑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겠네. 아,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뭔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결혼 전에는 충분히 많은 연애를 해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말을 부정했었어요. 결혼 전 연애라도 많은 연애보다는 한 번의 연애를 길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만 잘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연애는 꼭 제가 잘한다고 길게 가는 것도 아니었고, 이별의 이유에는 제가 어찌하지 못할 요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이해는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많은 연애란 좋은 연애뿐만이 아닌 아픈 이별들도 많이 겪어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좋은 추억들보다 아픈 경험들을 통해 더 성장해 가곤 했잖아요. 사랑은 단지 연애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별도 겪으면서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겠죠. 이 책에 적힌 여러 사랑, 이별 경험 글들이 앞으로 당신의 더 나은 사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